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 분할, 위자료의 지급 여부 등 함께 정리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 분할, 위자료의 지급 여부 등 함께 정리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친권의 지정, 면접 교섭권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양육권의 경우에는 부부 중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인지가 결정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이 누구에게 더 친밀함을 느끼고 있는지, 실제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근본적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서 사건 본인에게 더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단 양육권자가 지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속 모친의 경우처럼 양육권자의 경제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인 부친의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양육권자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양육권자의 재산 상황 역시 양육권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 중에 단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모친의 경우에는 경제사정 이외에 다른 사유들을 주장함으로써 본인이 양육권자로 남아있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법원 역시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사태를 지키는 것에 비해 현저히 사건 본인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명백한 경우에만 양육자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모친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사정 이외의 사유들을 들어 양육자를 변경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정서적 친밀도가 높지 않은 부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기본적인 양육 능력, 즉 경제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친이 경제적 악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 속 모친의 경우에는 현재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앞으로의 구체적인 구직 계획이나 예상 소득 등의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앞으로 얼마든지 회복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기본적인 양육 능력의 회복 가능성까지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